이번 시간에는 우리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과 채우기 핸들 옵션 단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이요. 그때 이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혼합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셀일 때, 두 셀일 때, 한 셀일 때, 두 셀일 때, 한 셀일 때, 두 셀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이 있을 때, 일단은 한 셀일 때, 두 셀일 때 우리 숫자 데이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엔터를 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끌어내릴 거예요. 쭉 끌어내렸을 때 지금처럼 1111111 하고 데이터가 복사가 돼 버립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고 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 하고 이렇게 이제 1씩 증가되면서 입력이 돼요. 얘는 이제 그냥 채우기 했을 때 얘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차이요. 그냥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되더라.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 2, 3, 4에서 1씩 전부 다 값이 증가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셀이요. 자, 여기다가 0이라고 쓰고 제가 만약에 2라고 쓰고 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범위를 잡을 때 얘네 두 개 잡았죠. 얘하고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의 값의 차이가 2씩 차이 나죠. 그래서 이 단위로 커지면서 이렇게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0이라고 쓰고 두 번째에다가 10이라고 쓰고 두 개를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두 개 셀의 차이 값은 10이기 때문에 10단위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두 셀일 때는 두 셀을 범위 지정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그 차이 값만큼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가라는 글자를 썼어요. 가라는 글자를 쓰고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가가가 하고 전부 다 복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가라고 쓰고 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범위 지정하고 채우기를 쭉 할게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가나 하고 쭉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일 때는 한 셀이든 두 셀이든 전부 다 뭐가 된다? 복사가 되더라. 복사가 되더라.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학년 1반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맨 끝에 있는 숫자만 1, 2, 3, 4, 5, 6, 7, 8, 9 하고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앞에도 숫자가 있고 뒤에도 숫자가 있죠. 이렇게 숫자가 만약에 여러 개가 들어있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쓴 그 숫자가 늘어난다. 일씩 증가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거, 그 앞에 있던 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학년 1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그 다음에 6반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범위 지정하고 채우기대로 쭈르륵 해버리면 지금 얘랑 차이는 5씩 차이 나죠. 해서 5단위로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제 증가가 됩니다. 요게 이제 두 셀을 가지고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요. 그 차이값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데이터 좀 보자고요. 만약에 12월 25일이다 하고 이렇게 날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니까 지금처럼 날짜 형태로 입력된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 인저를 쭈르륵 해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1단위로 늘어나요. 1단위로. 1일 단위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2월 25일 그렇게 써주고요. 1월 25일 하고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범위 잡아놓고 이렇게 쭉 채우기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얘랑 그 차이는 한 달씩 차이 났잖아요. 일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고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날짜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 차이값만큼 늘어나더라. 요 날짜와 요 날짜 차이는 한 달 차이 나니까 한 달씩 그렇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숫자 데이터일 때 어떻게 되는지, 문자 데이터일 때, 혼합 데이터일 때, 날짜 데이터일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된 그 문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하는 거 좀 보자고요. 만약에 1사분기라고 있어요. 1사분기 얘를 하나 잡고 범위를 쭉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하고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값이라고 쓰고 나서 얘를 쭉 당겨 볼게요. 쭉 당겨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값을 변경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라는 글자를 한 글자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채우기 엔드를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축인묘 진사우미하고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된 것들은 전부 다 엑셀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파일이라는 메뉴 선택해 주고요. 제일 아래쪽에 옵션이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중간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급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일반이라고 있어요. 일반. 자, 여기 일반이라고 있죠. 이 일반에 보게 되면 정렬을 하거나 채우기 할 때 그때 사용할 목록을 만들기 하고 여기 있죠. 그 옆에 보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보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 sun, mon, to, when 하고 이렇게 쭉 써져 있죠. 요일도 영어로도 써져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월도 보니까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약자로 써진 것도 있고 풀네임으로 다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이렇게 입력된 것도 있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하고 이렇게 등록된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1월, 2월, 3월, 4월도 있고 1사분기, 2사분기도 있고 1월, 2월, 3월, 4월 하고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자축인묘 얘도 있고 갑을병정 얘도 있고 한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엑셀에다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고요. 이곳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만 쓰고 채우기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이죠. 이것도 내가 추가도 시키고 할 수 있어요. 삭제도 하고. 해서 추가를 시킬 때는 새 목록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다가 항목 써주고 우리가 추가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사장님이 있죠. 그 다음에 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네들 순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얘네들을 등록만 시켜 놓으면 돼요. 등록만. 이런 형태로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만 쓰는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제품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엑셀에다 등록을 시켜놓고 우리가 채우기를 하거나 정렬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등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사장이라고 쓰고 이거를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거를 등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복사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한번 시켜볼게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고요. 고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일반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일반이라는 곳에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목록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추가시키고 싶은 거 써주면 돼요. 사장, 컴마, 부장, 컴마, 과장, 컴마, 대리, 컴마, 사원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내가 써놓고 옆에다가 이제 추가 버튼 있죠. 추가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입력했던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왼쪽에도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하고 요거 하나만 쓰고 나서 우리가 요거를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등록해 놓은 그 순서대로 데이터가 채우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추가시켜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된 문자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입력하고 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된 그 순서대로 반복돼서 입력이 되더라. 채우기 엔드를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거 지금 방금 요 배운 내용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것처럼 엑셀을 켜놓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해보셔야 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옵션 단추가 생겨요. 그러면 이 옵션 단추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각각 선택했을 때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거요. 얘네 이제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채워진 그 선택 영역 바로 아래쪽에 옵션 단추가 나타나더라. 옵션 단추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이 옵션 단추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가 됐든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목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됐든 입력할 내용이 있는 그런 원문 프로그램이 됐든 입력할 텍스트가 됐든 데이터의 서식이 됐든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이거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해놨기 때문에 뭐 일 단위로 채워라, 평일 단위로 채워라, 월 단위로 채워라, 연 단위로 채워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 한 칸을 내가 입력을 한 거예요. 요거 한 칸을 입력해 놓고 이제 채우기 엔젤 쭈르륵 하는데 그때 채우기 옵션 단추에서 셀 복사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셀을 자체를 전부 다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속 채우기, 얘가 2번이죠.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숫자가 1일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서식만 채워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채워지지 않고 원래 흰색 셀인데 서식만 이제 지정을 시켜서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색깔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하게 되면 아무런 서식이 없이 요 날짜 데이터가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일련 번호 형태로. 원래 날짜는 일련 번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일련 번호대로 나오는 게 우리 서식 없이 채우기요. 그 다음에 일 단위로 채워라. 그러면 1일 단위로 그렇게 채워준 거고 평일 단위로 채워라. 평일 단위로 그렇게 채워진 거고 만약에 이 날짜 사이에 주말이 있었다면 중간에 이제 날짜가 빠졌을 겁니다. 근데 주말이 없나 봐요. 3, 4, 5, 6하고 쭉 채워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월 단위로 채워라. 그러면은 지금 일은 안 바뀌었죠. 월만 바뀌었어요. 1월, 2월, 3월, 4월하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연 단위 채우기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연 단위로 그렇게 일씩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니까 빠른 채우기라고 있죠. 요 빠른 채우기가 뭔지 좀 보자고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9만 빼고 싶어요. 9. 마포구다, 서초구다, 강남구다 해서 9만 빼고 싶어요. 그럼 요 첫 번째 칸에다가 마포구라고 써놓고 얘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는 거예요. 채우기 엔드를 하면 이제 복사가 되죠. 문자기 때문에 복사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자동 채우기 옵션 있죠. 얘를 클릭해서 빠른 채우기라는 거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원래 들어있던 이 데이터 중에서 지금 요 구에 해당하는 거 있죠. 내가 첫 번째 칸에다 마포구라고 썼으니까 그 구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빼서 갖다 줍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망원동이라고 썼어요. 쓰고 나서 이거를 또 채우기 엔드 그냥 하게 되면 데이터 복사가 되죠. 근데 채우기 엔드 옵션 단추에서 빠른 채우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원 빼온다. 이 동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빼오더라. 이게 이제 빠른 채우기요. 빠른 채우기.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운 내용 중에 숫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있죠. 한 셀일 때, 두 셀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일 때, 그 다음에 혼합 데이터일 때, 날짜 데이터일 때 얘네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나오고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